폴란드와의 전쟁을 마무리한 구스타프 2세는 신성 로마 제국 내 개신교 세력의 보호와 스웨덴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 30년 전쟁에 개입한다. 루터교 국가인 스웨덴은 독일 내 개신교 동맹의 생존을 보장하고 신성 로마 제국의 발트해 연안 확장 견제에 나선다. 프랑스의 추기경 리슐리에 역시 신성 로마 제국과 가톨릭 합스부르크 가문이 세력을 약화시키려 스웨덴의 개입을 독려한다. 구스타프 2세는 1630년 28척의 전함과 수송선에 26,000명의 대군을 승선시킨다. 북부 독일의 우제돔에 상륙한 구스타프 2세의 주요 목표는 개신교 세력의 방어와 발트해 연안의 통제이다. 틸리 백작은 1631년 9월 17일 하인리히 파펜하임의 기동작전을 통해 스웨덴군을 라이프치히 북쪽 브라이텐펠트 평원으로 유인한다. 36,000명의 틸리군은 전통적인 테르시오 대형인 중앙의 보병 방진과 외곽의 기병 배치로 조직된 군대이다. 테르시오 대형은 근접 방어에는 강하나 기동선과 화력 지원에서 약점을 드러낸다. 구스타프 2세는 테르시오의 방진 대신 얇은 전열로 구성된 보병 대형을 사용해 기동선과 화력 집중을 강화한다. 스웨덴군은 머스킷과 경량화된 대포를 활용한 집중 포격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린다. 대포로 적의 중심부를 약화시키고 좌익과 우익의 기병으로 적을 포위하자 틸리의 테르시오 대형이 무너진다. 하인리히 파펜하임의 기병대가 좌익에서 스웨덴군을 공격하지만 효과적인 반격에 밀려 퇴각한다. 신형 군사 장비로 화력 중심과 기병, 보병, 포병의 협동 전술을 펼친 스웨덴군은 틸리군을 괴멸시킨다. 구체제의 테르시오 대형이 근대적 전술 앞에 무너진 브라이텐펠트 전투는 30년 전쟁에서 개신교군이 거둔 중요한 첫 승리이다. 구스타프 2세가 이끄는 스웨덴군은 독일 중부로 진격하여 합스부르크 제국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 유능한 지휘관 틸리 백작을 잃은 페르디난트 2세는 고육지책으로 발렌슈타인을 황제군의 지휘관으로 다시 부른다. 페르디난트 2세는 1630년 발렌슈타인이 독단적 행동으로 가톨릭 동맹 및 제국 내 귀족들과 갈등을 빚자 면직시킨 바 있다. 발렌슈타인은 재임명 조건으로 군대의 정권, 협상 체결에 관한 권한, 황제령과 제국 내 선제후령의 영토 할양을 요구한다. 1632년 가을 발렌슈타인이 3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작센 지역의 스웨덴군 후방을 위협하자 구스타프 2세는 북쪽으로 전선을 옮긴다. 라이프치히 남서쪽 류첸의 방어선을 구축한 발렌슈타인은 테르시오 대형을 중심으로 진영을 구성한다. 구스타프 2세는 발렌슈타인이 파펜하임에게 증원부대를 요청한 소식을 접하자 기습 공격에 나선다. 발렌슈타인이 방어 태세를 갖추기 전인 11월 16일 아침 안개 속에서 류첸 전투의 서막이 열린다. 스웨덴군은 강력한 포격과 전방 공격으로 황제군의 진영에 압박을 가하며 방어선을 여러 차례 돌파한다. 발렌슈타인의 조직적인 저항에 전황이 고착되자 구스타프 2세는 직접 기병대를 이끌고 전선에 나선다. 하지만 구스타프 2세는 안개와 혼란 속에서 부상을 입고 적진에 고립되어 황제군의 공격에 쓰러진다. 신속히 전열을 정비하여 전투를 이어간 스웨덴군은 황제군의 주요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발렌슈타인은 병력을 후퇴시킨다. 파펜하임이 증원 병력을 이끌고 합류하지만 전투 중 전사하자 황제군은 전의를 상실하고 큰 타격을 입는다. 류첸 전투에서 전략적 실패를 한 발렌슈타인은 페르디난트 2세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암살된다. 구스타프 2세는 전사하지만 현대적인 전술, 훈련, 화력 중심의 전략으로 유럽 전쟁사에 한 획을 긋는다. 독일 북부 지역과 발트의 연안을 확보한 스웨덴은 북유럽의 패권을 쥔 주요 강대국 중 하나로 부상한다.